안녕하세요, 소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갤럭시 S11에 대한 예고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삼성의 행보와 루머들을 총 모아서 갤럭시 S11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폰 11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잠깐 스톱! 갤럭시 S11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유추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이달 유출이 됐습니다. 올해 플래그십 모델들은 19대 9 비율인가 반해 S11은 20대 9 비율일 것이라는 거예요. 삼성은 이미 A70과 A80을 20대 9 비율로 출시를 해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S11은 이와 동일한 비율로 출시할 거라는 예측은 유력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로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극도로 얇아서 호평을 받았던 노트 10 베젤보다 더 얇아진 베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세로 길이만 너무 길어지면 유튜브 영상 볼 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20대 9 비율이 체감상 더 길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아니 이렇게 세로로 계속 길어지다가 나보다 더 길어 디스플레이 주사율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최근 배포된 One UI 2.0에 90Hz 주사율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에 90Hz를 지원하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S11에 적용될 것이라는 거예요. 90Hz는 1초당 최대 90장의 이미지를 화면을 통해 처리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움직임을 더 빠르고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또 일각에서는 120Hz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90Hz도 충분히 좋으니까 제발 탑재만 해주세요. 이달 20일 삼성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구현할 수 있는 올레드 패널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더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화면 아래 전면 카메라를 내장하는 기술이에요. 평소에는 카메라 렌즈가 보이지 않다가 사진을 찍을 때만 카메라 홀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정한 풀스크린이 될 수 있는 거죠. 삼성은 올해 초에 앞으로 카메라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카메라 홀이 보이지 않도록 진화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6월에 경쟁사인 오포와 샤오미가 이 기술을 먼저 공개했기 때문에 삼성도 이젠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에서 언더 디스플레이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하지만 그 첫 시도가 갤럭시 S11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삼성은 과거부터 스마트폰 베젤을 줄이기 위해서 진정한 풀스크린을 향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오고 있지만 한 가지 루트가 있죠. 혁신적인 기술은 먼저 A 시리즈에, 가령 올해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가 됐던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A8S에 먼저 적용을 해본 후에 안전하게 출시를 한 거였죠. 이렇게 삼성은 중저가 라인인 A 시리즈에 먼저 적용을 해본 후에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상용화도 되지 않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위험하게 S11에 탑재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은 폴드에 계속 결함이 발생한다,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에 오류가 발생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전한 방향, 즉 기존의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재사용하되 조금 더 홀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일각에서는 이 언더 디스플레이 패널이 워낙 수량이 적기 때문에 A 시리즈도 S 시리즈도 아니라 폴드 2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이 8월에 공개한 무려 1억 800만 하소 아이소젤 브라이트 HMX가 탑재될 것인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제조사도 모두 초집중! 이 이미지 센서는 샤오미의 미믹스 알파에서 먼저 탑재가 됐지만 미믹스 알파는 한정판 컨셉폰이기 때문에 만일 S11에 탑재가 된다면 일반 플래그십 모델 중에 최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S11에 이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가 탑재될 것 같진 않습니다. 미믹스 알파가 프로토타입으로 중국에 소량으로 출시가 됐다는 건 1억 800만 화소가 널리 상용화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뜻하는 걸로 보여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을 하기 전에 A 시리즈에 먼저 탑재를 한다는 루트를 생각해 본다면 6400만 화소를 탑재한 갤럭시 A70S
S가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6,400만 화소가 탑재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5월 삼성은 5배 줌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학 줌 기능을 강화하려면 렌즈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니 욕하는 카툭티보다 더 쭉쭉쭉쭉쭉쭉쭉쭉쭉가 되기 때문에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광학 줌이 2배에서 3배로 그쳤던 이유죠. 반면 5배 줌 모듈은 이렇게 거꾸로 누운 잔망경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카메라 배율처럼 앞뒤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매끈하면서도 5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NWC에서 오포가 이 기술을 먼저 발표했었는데, 오포에 이 카메라를 납품했던 코어 포토닉스 회사를 삼성이 올 1월에 인수해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갤럭시의 새로운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갤럭시 S11의 5배 줌 카메라 모듈은 유력할 것으로 보여요. 갤럭시 S10 5G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탑재가 됐던 TOF 카메라가 S11에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샘 모바일에 따르면 써니 옵티컬이 갤럭시 S11에 TOF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에요. TOF 카메라는 사물을 3D 이미지로 인식해서 3D 스캔을 하거나 거리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죠. 이렇게 된다면 S11에는 총 쿼드 카메라로 광각, 후광각, 망원, 여기에 TOF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스펙들은 알 수 없지만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신경을 써왔던 삼성도 이번 S11에는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면 아이폰 11의 인덕션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는 물론이고 하웨이 그리고 샤오미까지 고스펙 카메라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S11의 카메라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인덕션 원리도 없잖아요. 지난 23일 삼성은 엑시노스 990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7나노미터 EUV 공정으로 제조된 엑시노스 990은 2세대 자체 NPU 코어 2개와 디지털 신호 처리기를 탑재해서 초당 10조회 이상의 AI 연상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모바일 사용자들은 사물 음성 인식이나 AI 카메라 등 더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삼성은 엑시노스 990 프로세서에 대해서 AI 5G 시대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모바일 솔루션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S11에 탑재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최근 모바일 커뮤니티 XDA 포럼 회원인 맥스 웨인바흐에 따르면 삼성이 배포한 원 UI 베타 버전에 스냅드래곤 865와 엑시노스 9830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고, 따라서 S11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엑시노스 9830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S11에 어떤 프로세서가 탑재가 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해요. 2월 출시는 확실한데 더 정확히는 2월 셋째 주인 18일 S11의 언팩 행사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미지수지만 MWC 2020 전에 발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여요. S10 시리즈 때도 MWC 2019 행사 전에 발표를 함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루트로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샘 모바일에 따르면 색상은 새로운 색상이 시도되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친근한 블루, 핑크, 블랙, 화이트 이렇게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추가로 노트 10처럼 색상 옵션에 아우라라는 블렌딩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노트 10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아우라 글로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S11 때부터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가 통합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양이 비슷해져 가기도 했고, S 시리즈가 10을 넘어가면서 이름이 너무 길어진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번에는 시리즈 자체의 변화가 있기보다는 갤럭시 1이라는 네이밍이 통합되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갤럭시 1에서 1은 덜 어수선하게, 더 직관적이게 라는 슬로건 아래 인터페이스를 더 깔끔하게 통합한 원 UI 1과 비슷한 의미겠죠? 아니 근데 갤럭시 1이면
갤럭시 1, 갤럭시 1, 2, 갤럭시 1, 2, 3, 갤럭시 1, 2, 3, 4, 갤럭시 1, 2, 3, 4. 오늘 이렇게 갤럭시 S11에 대한 예측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에 더 얇아진 베젤, 카툭기가 아닌 고화소의 카메라, 게다가 90Hz까지 지원이 된다면 탐날 것 같아요. 최근 갤럭시 S11에 대한 예측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갤럭시 S11에 대한 영상 또 준비해서 올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갤럭시 1, 내년 상반기에 넘버 1이 될 수 있을까요?